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고 다른 손님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요.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난동을 부린 이유, 바로 그 갓난 아기가 울어서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의 난동은요, 승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이 무력으로 제압해서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이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누가 아이를 그럴 거면 낳으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면서 아기가 우는 데 대해서 욕설을 한 겁니다. 자, 정말 시끄러웠으면 좋게 말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텐데, 글쎄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렸는데 일반인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기의 난동으로 다른 승객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 정도의 관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러면 비행기 타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아이는 보통 이제 기내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귀가 아프니까 네. 어린아이가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근데 저렇게 자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막 난동을 피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마스크 욕설을 하느라고 마스크가 벗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마스크가 내려왔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겼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린 거나 다름없는, 네. 비록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좀 참아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난동을 피우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일단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비행기가 떠서 운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많이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 주변 승객들의 증언입니다. 오히려 난동을 피운 남성이 당시에 타고 있던 200명이 넘는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큰 어른이 울며 불며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조금 우는 것, 사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어른들은 아이가 울면 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대 과자나 사탕을 들고 가서 아이를 이렇게 달래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어른은 저도 처음이어서 이 소식 저희가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부모님들이 다른 탑승객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다고 했을지 그 짐작이 가는데, 제가 비슷하면서 아주 다른 사례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가 괌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을 SNS에 올렸습니다. 갓난 아이를 태운 젊은 부모가 미리 죄송하다고 메모하고 쿠키하고 사탕이 든 봉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이걸 나눠줬답니다. 아이가 혹시 울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저걸 받아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한 분인 제 지인인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모 방송에 그 뉴스 진행하는 친구인데, 저걸 제가 보고 오늘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좀 소개를 하겠다. 이 사건과 너무 정반대 사건이다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 저런 게 정상 아닙니까? 제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사실 맘카페에서 네. 일종의 에티켓으로 저런 거 많이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 외국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울지 않더라도 칭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좌석을 따로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승객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편지를 적어서
뭐라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고 이러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승객들도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는. 근데 이런 게 맘카페 같은 데에서 일단 해외여행 갈 때, 아이 데리고 갈 때 일종의 에티켓으로 많이 얘기가 되곤 해요. 근데 최근에 저는 뭐 한참 된 일이니까 아이가 다 커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분 보니까 이제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그 난동 피운 사람하고 네. 너무 대비된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난동만 피운 얘기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배려이고 에티켓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도 어떤 쪽에 더 공감을 하세요? 저 후자 쪽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셨죠? 일단 그 몰상식한 난동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더더군다나 저출생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게다가 저 부모님들이 우는 아이를 뭐 방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름 달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런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 이건 법적으로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양해를 구하는 그 노력,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울 수도 있고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 노력을 굉장히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배려고 노력인데 그러나 다 저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것이 스탠다드가 되면 또 하나의 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시면 좋고 저런 노력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과 그 포용과 관용의 견지에서 아이가 정말 1살 돌배기 아이가 이렇게 그 울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